여러분 혹시 평생 한 번이라도 진짜 운명 같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30대 후반 총각이 로마 골목길에서 만난 운명적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태풍 태권도관. 오늘도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도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자, 집중하세요. 태권도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김태풍 관장, 30대 후반인 그는 10살부터 태권도를 시작해 군 복무 중에는 4단 태권도 시범단 대표사범을 맡았을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전국가대표 경력을 거쳐 지금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여 수원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죠. 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의 정직하고 체계적인 지도법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게는 운동에만 전면하다 보니 고민거리가 있었죠.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장에서 보내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관장님,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 가실 거예요? 제자 엄마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죠. 아, 그냥 집에서 쉴 예정이에요. 그런 태풍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도장에서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한 번쯤은 세상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해본 적 없는 자신에게 잠시라도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태풍은 생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로마. 어릴 적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며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도시였죠. 그렇게 김태풍의 첫 유럽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아직 몰랐어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2024년 7월 15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태풍은 설레는 마음으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태풍이 처음 본 유럽의 하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우와! 공기부터가 다르네. 숙소에서 하루 쉰 후 본격적인 로마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콜로세움이었죠. 이게 진짜 콜로세움이구나. 글래디에이터에서 봤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 앞에서 태풍은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2000년 전 검투사들이 싸웠던 그 현장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둘째 날에는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보며 태풍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셋째 날은 트레비 분수와 스페인 광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던 태풍은 마음속으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태풍은 트라스테베레 지구의 작은 레스토랑을 찾아갔죠. 현지 이탈리아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었거든요. 본조르노, 타볼로 페르우노, 페르파보레. 안녕하세요. 1인 테이블 부탁해요. 어설픈 이탈리아어였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 투세이 코레아노. 아, 한국인이세요? 코레아. 네. 한국이요. 벨리시모. 나 아모 코레아. K- 드라마. 좋아요. 나 한국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특별히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짜 이탈리아 가정식 맛이었죠. 저녁을 마치고 나서 태풍은 야경이 아름다운 로마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죠. 이런 여행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GPS를 보며 숙소로 향하던 중 태풍은 더 로마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중세 건물들 사이로 이어진 돌길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골목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사람의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해서 조금 무서운 느낌이었죠. 이쪽이 맞나?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외침. 태풍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었죠. 태풍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뛰어가니 정말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5명의 남자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죠.
돈 내놔. 빨리. 가방도. 전부. 떠들지 마. 조용히 해. 5남자 중 1명은 여성의 가방을 뺏으려 하고 다른 2명은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망을 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여성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해치지 마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 순간 태풍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태권도장에서 들었던 사범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태권도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무술이다. 15년간 몸에 밴 태권도인의 정신이 태풍을 움직였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태풍이 큰 소리로 외치며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동양인을 보고 순간 당황했죠. 뭐야? 중국인? 상관없어. 걔도 해치워. 태풍은 위험에 처한 그 여성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여자를 놔줘. 어설픈 이탈리아어였지만 태풍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태풍의 얼굴을 노렸죠. 하지만 태풍은 군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막기 동작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격했습니다. 정권 지르기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박! 첫 번째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옆에서 태풍을 붙잡으려 했죠. 이때 태풍이 군대에서 가장 많이 연습했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옆차기였죠. 왼쪽에서 달려드는 남자에게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그대로 정확히 상대의 옆구리를 가격했죠. 으악! 세 번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태풍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풍은 몸을 돌리며 뒤차기를 날렸습니다. 이것도 군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이었죠. 네 번째 남자가 망을 보다가 합류해서 태풍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이미 리듬을 탔습니다. 앞차기로 상대의 다리를 노렸죠. 아이야! 네 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칼을 꺼냈습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죠. 물러서. 죽여버릴 거야. 칼을 든 남자가 태풍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풍도 긴장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때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태풍은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판단력도 중요했죠. 칼을 든 남자가 찌르려는 순간 태풍은 옆으로 몸을 피하며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차기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죠.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도 쓰러졌죠. 5명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들은 서로 부축하며 급히 도망쳤죠. 이 순간 태풍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자신이 구한 이 여성이 자신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계속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경찰 부를 거야. 강도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 태풍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여성은 아직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태풍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생명을.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 혹시 주변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로맨스 스토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오후 나보나 광장에서 만난 2사람의 점심 데이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사벨라가 태풍을 데려간 곳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가정식 식당인 작은 트라토리아였고 태풍은 진짜 로마인처럼 파스타를 먹는 법을 배웠죠. 이렇게 돌려서 드셔야 해요. 이렇게요? 맞아요. 빨리 배우시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2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너무 빨리 왔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태풍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잊지 않을게요. 잘 지내세요, 이사벨라. 한국에 돌아온 태풍은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의 그 특별한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사벨라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한편 로마에서 이사벨라도 태풍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한국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 약 2주 정도 일정으로 일찌감치 다음 여행지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김태풍, 수원, 태권도. 이사벨라에게는 김태풍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 세 가지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정확한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수원이 서울 근처의 큰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원에 태권도장이 얼마나 많을까?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40곳이 넘는 태권도장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태권도장에 일일이 국제 전화를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일단 수원의 호텔에 머물면서 호텔 측의 도움을 받아 국내 전화로 여유 있게 전화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일단 한국 수원시에 있는 호텔 한 곳에 예약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찾아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풍. 찾고 있어요.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이사벨라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2주 정도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의 수원시에 있는 호텔 한 곳에 예약을 마쳤고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교통편도 확인한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그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호텔에 체크인한 후에 프론트 데스크에 자신의 상황을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호텔이라 영어가 가능한 이사벨라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태권도장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확인한 후 하나씩 전화를 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세 가지 정보인 김태풍, 태권도장, 수원만으로. 첫 번째 전화. 안녕하세요. 김태풍 관장님. 계세요? 김태풍? 여기 없는데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실패였습니다.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죠. 외국인이 어설픈 한국어로 전화하니까 의심스러워했거든요. 김태풍?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김 관장님 아닌데요. 10번째, 20번째. 이사벨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이 걸다 보니 한국어 발음도 점점 좋아지는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김태풍이라는 태권도 관장님을 찾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번째, 30번째. 계속 그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원의 모든 태권도장 이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풍 태권도관.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이사벨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태풍. 김태풍.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것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혹시 김태풍 관장님 계신가요? 약간 서툴지만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김태풍 관장님이요? 지금 수련생 지도 중이신데. 혹시 무슨 일이세요? 로마에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이사벨라가 약간 더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 혹시 관장님이 이탈리아 여행에서 말씀하시던 그 일이요? 네, 맞아요. 어머나, 정말 그분이세요? 관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과연 태풍은 이사벨라를 다시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 어디세요? 관장님이 너무 놀라실 거예요. 네, 지금 한국 수원의 한 호텔에 있어요. 이사벨라는 3일 전에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태풍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날 오후 이사벨라는 태풍 태권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한국어로 쓴 메모 한 장을 들고서 말이죠.
도장 안에서는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장님, 밖에 외국인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수련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한 제자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요? 누구죠? 태풍이 도장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태풍 관장님, 그곳에 이사벨라가 서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사벨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풍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저를 찾으러 한국까지 오신 건가요? 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사벨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다음 여행지를 이왕이면 한국으로 정했고 당신을 꼭 찾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뭔 드라마야? 영화 촬영하나? 하지만 태풍과 이사벨라에게는 그런 시선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이 순간 폭발했거든요. 이사벨라는 한국에 2주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주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태풍은 이사벨라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궁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수문장 교대식의 장엄함에 이사벨라는 숨을 죽였죠. 이런 역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다음 날은 북촌 한 옥마을.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마주친 전통 찻집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날엔 남산타워. 사랑의 자물쇠 앞에서 태풍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하나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사벨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적어야겠네요. 그 후로도 매일이 데이트였죠.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고 인사동에서 도자기를 빚고 한강 유람선을 타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수원 화성에서는 태풍이 역사 해설을 해주며 이곳은 조선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지금은 평화롭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사벨라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사벨라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의료 시스템, 교통 인프라, 복지,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까지. 그녀는 직접 체험하며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모든 게 효율적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더 그렇죠. 한편 이사벨라와 김태풍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짧은 2주지만 그래도 서로의 진심을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이사벨라는 태풍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요. 아니,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영원히. 태풍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벨라, 난 30대 후반이에요. 당신은 아직 20대잖아요. 젊고 멋진 사람 많아요. 굳이 나 같은 사람 말고도. 하지만 이사벨라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당신은 나를 구해줬고, 나를 이해해줬고, 나에게 한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태풍은 저도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군요. 이사벨라, 당신 혼자 1년 내내 늦은 밤에 혼자 길거리를 밤새 돌아다녀도 로마에서처럼 그런 건달들 만날 수 없는 안전한 곳이 이곳이에요. 당신이 다시 고국으로 가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삶을 살 거란 생각을 하니 정말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저를 찾아 한국까지 와준 그 마음을 알았을 때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사벨라, 당신이 제 인생의 운명이라는 걸. 이사벨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태풍은 넓은 가슴으로 이사벨라를 꼭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수원의 작은 교회에서 김태풍과 이사벨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한국 전통 한복을, 신랑은 이탈리아식 턱시도를 입었죠.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사벨라도 우리 태권도관의 가족이에요.
제자들과 학부모들이 축하해 주었고 이탈리아에서 온 이사벨라의 가족들도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한국에 정착해서 미술보건사로 일하면서 태풍 태권도관에서 이탈리아어 교실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라치에를 배워볼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라치에.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풍과 이사벨라가 수원 화성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로마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그 강도들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이사벨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날 도울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의 태권도가 저를 구해줬고 제 용기가 당신을 찾아줬네요. 지금 태풍과 이사벨라는 수원에서 행복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한 골목길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제게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